안녕하세요. 24시 스텝업 채널의 황호준입니다. 요 근래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련해 가지고 주가가 상당히 많이 뛰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두산 또한 오늘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관련해서 이제 로봇 테마가 돌고 있는데 왜 이 로봇 테마가 돌았는지,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IPO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두산 로보틱스가 아마 올해 IPO 중에서 가장 많은 이제 수요가 몰리지 않을까, 파두보다 더 이제 강하게 몰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게 대한민국 산업 구조를 살펴봐야 돼요. 왜 지금 이 시간에 로봇 산업이 떴는지, 이게 다 이유가 있거든요. 한국 산업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 대한민국은 천연자원이 그렇게 풍부한 나라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천연자원이라든지 어떠한 재료를 사와가지고 가공한 다음에 다시 역수출하는 이런 산업, 그리고 다시 말해서 이제 수출 집약형 형태로 발전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시대가 변했죠. 시대가 변하면서 그 시대를 풍미하는 이제 제품들이 나올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전기전자가 대표적이에요. 1970년으로 시작해가지고 2010년대로 흘러가면서 이 파란색 영역이 전기전자, 즉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상당히 많이 수출이 되게 되면서 제조업의 비중 또한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이게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국가 GDP 대비해서 제조업 비중은 한국이 가장 높은 27.8%를 차지하고 있지만은, 그 다음 독일은 21.6%, 그리고 일본은 20.8%로 이렇게 통상 국가라고 보여주고 있는 독일과 일본 또한 제조업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그렇죠. 바로 노동력입니다. 근데 이제 노동력이라는 거는 로봇 산업이 투입된 산업을 보게 되면은 전기전자, 즉 말해서 사람이 눈으로 할 수 있는 단계는 어느 정도 지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누가 하죠? 컴퓨터라든지 로봇이 일자리를 대신하게 되는데, 이 일자리에서 지금 일할 사람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학계 출산율 추이를 보게 되면 이게 대한민국 기준인데 2022년에 0.78%로 내려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을 걸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0.78명이에요.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1 아래니까요. 아이를 0.78명을 낳을 수가 없으니까. 이게 뭡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성 한 명이 사망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뒤에 대가 끊긴다라는 소리예요. 이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평균치기 때문에 점점 이 평균치가 계속 내려가고 있다라는 건데,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78% 줄어들다라는 거죠. 상당히 무서운 건데 이건 너무 극단적인 거고, 다시 본론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출산율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서 이 출산율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제조업 위주의 성장을 이루는 나라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부족한 지금 노동력을 어디서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어디서 채울 거냐면은 여러 가지 대안이 나왔어요. 인건비를 올리면은 된다. 아니면은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가지고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자. 아니면 아예 그냥 바닥으로 치닫고 있는 이 출산율을 높여보자. 사실 이 세 가지 방안들 전부 다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실현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노동비를 올린다고요? 그러면은 물가는 상승하게 되겠죠? 자원의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도 어렵습니다. 다음 이제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게 되면은,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였을 때 미래는 유럽 국가를 보면 돼요. 지금 이제 프랑스가 상당히 문제가 많죠.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또 이제 유색 인종에 대한 선입견이 조금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출산율, 이 출산율을 잡기는 사실 말도 안 되죠. 네. 근본적으로 해결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나온 방안이 협동 로봇이죠. 산업체에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두산 로보틱스에서 만들어내는 이제 제품을 제가 보여주었는데, 협동 로봇이라는 게 뭐냐면 기존 로봇과는 좀 달라요. 산업체에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노동력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으로 지금 뽑히고 있는 겁니다.
현재 이제 국내 기업들의 로봇 산업 투자 현황을 조금 살펴볼 건데, 두산, 현대, 한화,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이죠. 이 기업들 여러분들 살면서 단 한 번씩은 꼭 들어봤을 거고, 우리나라의 유수한 대기업들이죠. 이 기업들이 돈이 남아 돌아서 지금 로봇 산업에 뛰어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히 돈이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거고, 실제 우리나라 로봇 붐은 삼성전자가 시작을 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상으로 해가지고 삼성전자가 500억 규모의 제3자 배송 유상 증자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억이란 돈을 투자를 받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는 현재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해서 9월 11일이거든요. 9월 11일 11시 정도 지나고 있는데 22만 6천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올해 초 있죠? 이게 한 5만 원대였거든요. 그게 지금 540% 상승을 했어요. 에코프로보다는 조금 덜 올랐는데 그래도 이 덩치가 큰 친구가 많이 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이 두산 로보틱스의 적정 주가는 대체 얼마일까요? 오늘부터 이제 기관의 수요가 예측이 실시가 됩니다. 따라서 기관 투자자가 얼마나 이제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 긍정적인 신호를 주느냐에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 또한 상당히 이 부분에 주목을 할 것 같은데요. 그럼 대충 이제 예상을 해봐야겠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작년 기준으로 해서 136억 원의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이거를 두산 로보틱스랑 대입을 해봤을 때 얼마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값어치가 상당히 달라지겠죠.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시총이 4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500% 정도 증가를 했죠. 이 가감을 조금 하고 이때 당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시총이 1조였어요. 1조. 2022년도에는. 당연하죠. 지금 500% 상승을 했으니까 얼추 계산을 딱 때려보면은 그러면 그때 기준에서 146억 원의 매출을 기록을 했는데 1조고 현재는 이제 500% 상승을 했으니까 이걸 이제 두산 로보틱스로 대입을 했을 때는 두산 로보틱스 매출을 좀 보는데요. 두산 로보틱스 내년 매출이 1172억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2019년도에 173억 원에 불과를 했대요. 그런데 이제 매출액이 2022년 450억 원 정도 빠르게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밀어봤을 때는 단순 계산했을 때 136억 원 대 450억 원 하면은 두산 로보틱스가 시장의 점유율이 조금 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3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두산 로보틱스는 3배 정도 더 뛰면 된다라고 계산을 하면 될까요? 그건 또 너무 어불성설이에요, 여러분들. 애초에 상장을 했을 때 당시에 지금 이제 상장해가지고 거래될 수 있는 금액 폭이 많이 달라졌죠. 개선이 돼가지고 최대 400%, 즉 말해서 지금 공모가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공모가가 2만 1,000원으로 해당이 되면은 선정이 되면은 곱하기 4 해가지고 8만 4천 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렇게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제도가 바뀌고 나서 따따상, 그러니까 더블 상한가 간 종목이 아예 없어요. 예, 시도를 했던 종목들은 뭐 필에너지라든지 아니면 파두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몇 개가 있었지만은 전부 다 실패는 했습니다. 과연 이 두산 로보틱스가 이 신화를 쓸 수 있는지는 아마 이제 오늘 촬영일 기준 9월 11일이죠. 이날 기준으로 해서 기관 투자들의 청약 결과가 첫날이긴 한데 이제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일까지 진행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일반 투자들의 청약 기간은 21일부터 22일이 돼가지고 10월 초에 예정이 있습니다. 이 10월 초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로봇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테마가 강하게 돌고 있는 이 와중에 상장을 했다라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었을 수도 있다 생각을 해요. 근데 10월 달이라는 거는 한 달 기간의 텀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 와중에 증시가 내려앉는다든지 아니면은 로봇 관련 테마보다 더 센 뭐 반도체라든지 AI 관련 섹터가 돌게 되면은 또 다른 양상으로 흘러갈 수가 있으니까 지금 공모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청약 결과라든지 15일까지 좀 주목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청약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이제 견해로 봤을 때는 요 근래 이제 상장을 했을 때 종목들 대부분 장 초반에 분위기는 살짝 오르고 나서 이제 바닥을 다지고 나서 다시 반등을 좀 강하게 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조금 이제 재료가 좋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뭐 대입을 했을 때 파도 같은 종목들은 상장을 하고 나서 몇 일 정도 조정을 거친 이후에 다시 상한가라든지 아니면 상한가에 준하는 그 정도의 상승세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너무 막 몰빵 투자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세요.